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날란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날란다는 우리 가장 유명한 불교 대학이 있었던 곳이다, 인도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 현장 스님이 날란다에서 알라야 비지냐냐, 그러니까 중국 인도의 육아 행파를 공부하고 오셔서 중국에서 만든 법상종이 동아시아 전체 이제 교종을 장악했었고, 그다음에 의정 스님이 이제 날란다에 가셔서 이 그 산스크리트를 익히고 우리 그 율장, 물라 사바스티바다 비나야, 근본스를 제고 비나야 잡사와 같은 이런 율장들, 아주 그 최신 율장들을 또한 구해 와가지고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유명한 곳이 날란다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아주 큰데, 바로 이 날란다가 도대체 이제 뭐 어떤 곳인지, 어떻게 이제 이 날란다가 발전하게 되었던지, 위치는 어떤 곳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드론으로 날란다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날란다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리는 게 이제 이 날란다의 지도인데, 우리 겐지정 강을 딱 따라 올라왔을 때 있는 이 파트나가 파탈리푸트라, 옛날에 아쇼카 왕의 수도였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는 이쪽 가야 밑에 있는데, 그 라자그리아, 그러니까 우리 왕사성 부처님 당시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그리아가 이쪽에 있고, 이 마자그리아와 비하르 샤리프 사이에 있는 도시가 날란다입니다. 그래서 이 날란다까지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그 비하르 샤리프와 라자그리아에서 조금 더 비하르 샤리프 쪽이고, 그러니까 마가다 시대는 이제 라자그리아가 훨씬 더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차지했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무역하는 게 이제 강을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 이 라지기르는 이제 강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좀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떨어졌고, 그 기간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떠오른 곳이 바로 이 비하르 샤리프인데, 비하르 샤리프는 우리 팔라와 왕조 시대 때 유명한 불교 대학이 이제 이곳에 위치했습니다. 그 정도 이제 유명한 곳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도시화가 돼가지고 이 그 옛날에 그 불교 이 대학이 있었던 유적지는 저희들이 조금 찾아보기 조금 한계가 있지만, 날란다는 이제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불교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오늘날까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금 현재 보시는 요 120번 국도가 비아르 샤리프에서 라지기를 가는 길인데, 요 길에서 옆으로 돌아서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호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중앙에 있는 이곳이 이제 날란다 대학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보면 수안짱 메모리얼 홀인데, 이게 현장 스님의 기념관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돈을 내가 만든 곳이고, 이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가 지금 날란다 대학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나와 날란다라고 해서 중국 쪽과 이쪽에서 돈을 받아서 만든 조금 이 그 우리 미술사라든지 고고학을 중심으로 하는 조그마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날란다 대학이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현장 스님이나 의정 스님이 갔을 때 날란다 대학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아키올로지컬 뮤지엄 있는 반대편 이 지역이 이제 원래 이제 날란다 대학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날란다 대학은 우리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 심지어는 제가 파시안, 그러니까 법현 스님이 인도에 갔었을 때도 법현 스님이 날란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법현 스님이 인도에 갔을 때가 기원 후 399년에서 412년까지였는데, 이때만 해도 이 날란다는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현 스님 불국기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이 날란다를 세운 사람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쿠마라 굽타와 1세라고 해요. 근데 쿠마라 굽타 1세의 제위기간은 기원 후 415년에서 455년 사이였고, 굽타 왕조는 비록 이 브라만 왕가가 지배하는 곳이었지만 모든 종교에 아주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불교라고 해서 이분들이 탄압을 했던 것이 아니라 불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기류가 강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속에서 날란다 대학이 이제 국타 왕조 시대 때 만들어졌지만 번영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날란다였을까? 아무래도 요 우리 라지기르 지역, 요 산이 있는 라지기르 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
이 지역의 경제, 문화, 상업의 중심지가 지금 이제 이 비하르 샤리프로 이제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그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중앙 지역에 있는 이 날란다가 중요하게 되는데, 날란다는 이제 저희들이 보기엔 왜 중요한가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는 우리 그 모갈라나와 사리푸타의 우정 이야기인데, 모갈라나는 이제 라지기르의 이제 유명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사리푸타는 바로 이 날란다의 유명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날란다와 라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파트나 박물관에 가니까 티베트 산으로 보이는 목조 목갈라나 산가 목조 사리푸타 상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두 분을 처음 한번 이렇게 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 두 분이 이렇게 주로 만나서 왔다 갔다 했던 곳이고, 그리고 우리 날란다 하면 우리 사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날란다 우리 모나스트리 넘버 3 3번 4원 3번 4원, 바로 이 3번 4원에 있는 탑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리푸타의 불탑이다 그러고, 요게 거의 높이가 뭐 한 90m 60m 90m 100m까지 옛날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데, 사실 우리 요거만 보면 도대체 옛날에 이 날란다 사원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되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날란다 아키올로지컬 뮤지엄에 가니까 바로 그 사원 자리가 1915년 16년 발굴이 시작될 당시 그냥 모래 언덕이었습니다. 그냥 완전 언덕 하나였는데, 여기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파헤쳐가면서 사원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1925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네 군데의 기둥과 함께 중앙에 있는 기단부와 위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걸 가지고 보면 계단이 있는 요 전체가 사실은 이 중앙에 거대한 불탑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 우리 수메르산을 상징하듯이 네 양쪽 사각형으로 작은 탑이 있는 어떤 이런 구조, 보통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형태를 쿠시안 형태의 불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쿠시안 형태의 불탑으로 최초에 건설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 지금 요 네 쪽 이 중앙 불탑을 둘러싼 요 네 개의 불탑들, 꼭 우리 수메르산을 중심으로 하는 네 개의 산과 같은 형식으로 이제 불교에서 수용되는데, 그 부분들에게 하나 둘 뒤쪽에 세 개까지가 거의 잘 이렇게 발굴되어 있고, 이 발굴된 속에는 감실들이 있고, 이 감실에는 불상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뒤쪽은 이제 조금 앞에보다는 조금 덜 발달돼서 이렇게 우리 벽돌도 쌓여져 있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면, 제대로 한번 발굴한다면, 복원해 본다면 아마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현장 스님이 갔을 때 현장 스님께서는 이곳이 이제 꼭 그 보드가야의 대탑과 비슷하지 않느냐인데, 보드가야 대탑도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봉우리와 그 중앙에 아주 높은 탑이 있는 형식인데, 조금 돔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란다의 현장 스님은 630년에서 643년 사이에 가서 그냥 한 10년 넘게 이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의정 스님은 673년부터 695년까지 있었는데, 이 본인이 인도에 있을 때 거의 한 2, 3년 정도를 바로 이 날란다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이 수집해온 이 수많은 책들, 불교 경전들의 대부분이 특히 법상종, 우리 유식 또는 알라야 비즈냐냐 또는 우리 그 유고행파와 관련된 서적들은 거의 다 바로 이 날란다에서 수집해서 한번 오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의정스님이 이렇게 배를 타고 스리비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땀말리삐 겐지저강 하류에서 이렇게 우리 라지기르까지 와서 여기 이제 이 날란다 사원까지 오셨는데, 주로 이곳에 있으면서 이제 범어를 익히고, 자신이 익힌 범어 실력을 가지고 율장을 이제 주로 수집하시고, 율장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이분들과 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의정스님과 관련해서 보면 날란다는 보통 한 700년에서 한 1000년 사이에는 동인도의 팔라 왕조의 이제 영토에 편입되는데, 팔라 왕조의 왕들과 사일랜드라, 그러니까 우리 이 인도네시아의 자바섬과
이 수마트라섬이 있는 이 지역과 교류가 있었던 증거가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란다는 인도 비하르주고, 우리 이 그 사일랜드가 있었던 자와섬은 이렇게 멀고 수마트라섬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상상해 보면 도대체 이 뭐 600년, 700년, 800년에 이 먼 거리에서 어떻게 불교를 매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옛날 이 옛날 이 벵골만을 사이에 두고 수없이 많은 이런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이 무역이 활성화되다 보니, 바로 이 활성화된 무역을 바탕으로 수없이 많은 이제 교역들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사일랜드라와 우리 동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팔라 왕조가 교류했는데, 팔라 왕조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5개의 대학들, 우리 비크라마실라라든지 날란다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날란다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와 가깝고, 왕사성과 가깝고, 아쇼카 왕의 파탈리푸트라와 가깝고, 그 다음에 이 강을 따라 이제 배를 타고 접근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되고, 그 증거가 바로 이 1번 사원, 날란다 1번 사원에서 발견된데, 1번 사원의 이 코트야드에서 발견된 요 코퍼 플레이트에 보면 법륜이 있고, 이 사슴이 있어서 이제 불교적인데, 860년경에 우리 이 자바에 있는 사일랜드라 왕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수마트라 섬에 있었던 작은 왕국의 왕인 발라푸트라 대비가 자기가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 마을이 속해 있는 땅을 이 불교 사원에 기증해도 되겠느냐 하는 그 외견 문서를 이 팔라 왕국에 보내게 됩니다. 현장 스님에 따르면, 현장 스님 있을 때 날란다 주변 한 200개 정도 되는 마을에서 나오는 세수가 전부 다 이 날란다 사원으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게 막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더 확장되었을 거고, 그 세수를 늘리는데 우리 수마트라 섬에 있는 왕이 마을 전체를 다 이렇게 사가지고 이 세수를 확장하는데 편입시켰다는 증거가 있을 정도로 아주 교류가 활발했고, 바로 요 지금 여기 보면 수바르나 디파, 수바르나 디파가 이제 오늘날 수마트라가 되는데, 바로 이곳에 있었던 왕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은 얼마나 이 날란다가 이제 유명한 곳이었던가를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날란다의 마지막 모습은 좀 비참했습니다. 우리 델리에서 조금 우리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라크나우가 있는데, 라크나우가 있었던 지역이 1200년 되는 에와드라고 있습니다. 이 에와드를 중심으로 했던 무슬림 제너럴이 무하마드 빈 바크티르 칼지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비하르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비하르 지역에 있는 불교 사원들을 허물어뜨렸는데, 이 사원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대로 가지고 머리를 다 밀은 브라만들이 있는데 자기가 다 죽였다.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이 책들을 조사해보고 그냥 다 불태워버렸는데 며칠 동안 불이 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를 비하르라고 했다는데, 비하르라는 게 이제 현대 벵고르고, 요 비하르가 옛날에는 위하라라고 되고, 위하라가 이제 사원 사찰, 불교 사원 사찰이라는 뜻입니다. 불교 사원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불교 사원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스님들은 다 죽이고 책은 다 불사질렀다 하는 이야기들인데, 사실 우리 무슬림의 이런 그 불교 사원 파괴 행위들, 저희들이 이 크리스티안의 그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을 파괴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날란다의 거대한 도서관이 파괴된 이야기, 무슬림에 의해서 파괴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때 엄청나게 중요한 이 날란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이 경솔한 무슬림의 군주에 의해 가지고 불길 속에 사라졌다는 것, 정말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날란다를 가게 되면 이렇게
날란다 박물관이 있고 요 길 사이를 두고 우리 요쪽 서쪽으로 가면 이 날란다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란다 사원을 이렇게 쫙 둘러볼 수 있는데 우리 밑에서만 이제 둘러보면 이 전체적으로 이 날란다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 이 날란다 사원을 보고 아키올로지컬 뮤지엄을 갔다 온 다음에 이쪽 지역에서 제가 드론을 띄어서 위쪽을 한번 쫙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3번 사원 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한 5분 정도 됩니다. 5분 정도 되는 드론을 먼저 제가 한번 쫙 드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란다 주변을 보면서 제가 느낀던 거는 이게 엄청난 평원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 끝에 지평선이 그대로 쭉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시면 얼마나 이게 아주 깨끗한 평원 지역인가를 알 수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주변에 이제 마을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불교 사원 터들이 있는데 지금 요 숲 사이에 첫 번째 보이는 게 1번 사원이고 바로 이 1번 사원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코퍼 플레이트 사일렌드라의 왕이 날란다를 중심으로 하는 팔라 왕국의 왕에게 부탁해서 자기가 이 날란다에 조금 이렇게 좀 더 레비뉴를 보탤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그게 발견된 것이 바로 저 1번 사원이고 지금 제가 이 쭉 옆으로 돌고 있는데 밑에 쪽은 이 조그마한 방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스님들이 있는 공간들입니다. 스님들이 거주하는 쉘이고 정면은 이제 불탑인데 이게 또 이제 다 파괴돼 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아마 옛날에는 이게 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쿠치안 형식이라든지 또는 굽타 형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불탑들이 이곳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이제 농지인데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파보면 뭐가 나올지 전혀 이제 모를 거고 이 날란다의 요 감실들 보시면 아마 현장 스님도 의정 스님도 가셨을 때 이 감실을 하나 받아가지고 아마 지내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완전 이 스님들의 아파트먼트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주변에 200개 이상의 되는 이 마을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 레비뉴를 날란다 사원으로 보내줘서 이 날란다 사원이 번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저희들이 보통 사리푸트라 불탑이라고 부르는 3번 사원 보시면 중앙에 아마 이 아주 큰 불탑이 있었고 네 가지 방향으로 저렇게 네 개의 불탑들이 솟아있고 뒤쪽에도 아주 많은 이제 불탑들이 있는 아주 이런 거대한 공간이 이쪽에 아마 옛날에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펼쳐졌던 것 같고 앞쪽에 보면 11번 불탑, 13번 불탑이 있고 중앙 부분에 저렇게 스님들의 공간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드론으로 한번 보면 얼마나 이곳이 거대한 공간이었을까. 현장 스님도 의정 스님도 이곳에 와서 불교의 첨탑들과 스님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다음 이분들이 진지하게 불교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 라이브러리가 이제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각의 이제 스님들이 거주하는 공간 내지 아마 이 불탑에 이렇게 보관되었을 수가 있는데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조금 많이 도는데 제가 조금 서툴러서 현장 스님은 이곳의 스님들은 정말 학식이 뛰어나고 정말 유식에 대해서 대승불교에 대해서 구사론에 대해서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스님들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말을 현장 스님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인도의 불교의 중요한 문화유산의 보고이고 오늘날 스탠다드로 봐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불교 대학이 이곳에 있었고 정말 비록 1200년대에 소실되었지만 정말 안타까운 이 그 불교 문화재가 소실되었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고 저 잠깐 나왔지만 3번 불탑에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쪽에도 그 안쪽에 똑같은 형태의 작은 불탑이 있어서 작은 탑이 4개 있고 중앙에 큰 탑이 있는 형식으로 이제 이곳이 있었을 것이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조금 볼 수 있고 중앙에 있는 저 코트야드 중앙에는 저렇게 넓은 광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마 조그만한 사원들이 이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어서 이제 신앙의 중심의 형태 아니면 이
방문자들이 왔을 때 부처님에게 이렇게 절을 할 수 있는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아마 저곳에 이제 만들어져 있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이 아주 그 풍요로운 이런 농지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한때 이곳이 참 풍요롭고 아주 그 살기 좋은 공간이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아키올로지컬 서베이 오브 인디아에서 이쪽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개발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저 앞에 저 우측 좌측 위에 보이는 게 이제 날란다 박물관입니다. 어떤 다양한 수요들에 대체하는 게 참 쉽지는 않다. 인도가 이제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 뭐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참 쉽지는 않은데 정말 이 날란다는 제가 가서 좀 이렇게 앉았을 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감상에 조금 이렇게 사로잡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괴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쉽게 날란다를 이렇게 쉽게 그렇게 파괴해버릴 수 있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조금 속상한 느낌도 나지만 우리 불교라는 게 원래 부처님도 항상 아니자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고 아무리 좋고 뛰어난 것도 언젠간 다 제로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이 날란다 사원이라말로 어떤 그런 모습들 부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방금 보셨는데 3번 탑 아난다 탑이 있고 앞에 1A, 1,2가 있고 1번 사원에서 이제 그 코퍼 플레이트가 나오고 옆으로 쫙 있는 이곳이 전부 다 이제 스님들이 거주했던 공간이고 앞에는 불탑들이 이렇게 위치해서 날란다의 거대한 미용을 이제 저희들이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15년부터 1937년까지 아키올로지컬 서베이 오브 인디아에서 바로 이것을 발굴했고 발굴 당시에 이런 많은 사진들이 남아있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아키올로지컬 서베이 오브 인디아에서 최대한 복원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남겨놓은 것이고 요즘 우리가 3번 불탑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이렇게 최대한 망원 렌즈를 당겨가지고 3번 불탑 쪽으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참 한때 이곳에 우리 이 신라 스님들이 와서 거닐었었고 현장 스님들이 와서 거닐었었고 의정 스님이 와서 거닐었는데 저희 일행들이 이제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조금 옛날 생각이 조금 나서 저희들도 우리 그 의정 스님에 의하면 나무 그늘에 스님들이 앉아 있는데 너무 자기하고 비슷해서 가서 물어보니까 신라에서 온 스님들이다. 구대바나 뭐 계림 뭐 이런 곳에서 온 스님들이어서 자기가 뭐 이야기해봤다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나무 그늘에 앉아서 한번 날란다를 한번 촬영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로 한번 이 날란다 주변을 쫙 한번 찍었는데 3번 불탑 바로 앞에 있는 아주 큰 반얀나무 같기도 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쭉 한번 날란다를 돌아보면서 저희들도 옛날 의정 스님과 현장 스님의 어떤 그런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어떤 그 감상에 조금 입사해봤는데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조금 여기 있으면서 받았는데 조금 뭐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들긴 하지만 현재 우리 나와 날란다 대학이 만들어지고 이 날란다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되면서 앞으로 훨씬 더 이 날란다의 중요성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들을 제가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날란다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었고 많은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13번 불탑이 1936년도의 모습인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고 주변에도 이제 순례객들이 제법 많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주 멋있게 생각했던 그 화관에 이제 부처님 있고 연꽃도 있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아발로키테슈와라 관세음보살상인데 날란다 박물관에서는 보현보살이다 이랬는데 불상 1915년에 발견된 요 불상 3번 탑 앞에서 발견됐는데 그게 지금 현재 날란다 아케올로지컬 뮤지엄에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지금 보시면 화관에 부처님이 있고 연꽃을 한쪽에 들고 있는 보현보살 또는 아발로키테슈와라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그 한쪽 옆에 지금 보시면 조그마한 슈라인에 이 보통 우리 나아가라자 용왕의 모습이 불상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날라다 박물관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제가 아주 감개무량하게 우리 용왕의 모습을 한번 찍어봤는데, 어떤 요런 부분들을 날란다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날란다까지 온 김에 땀에 흠뻑 젖었지만 한번 사진으로 찍어봤는데, 조금 이 감개무량한 그런 느낌에 제가 사로잡혔었다 하는 이야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고, 날란다 직접 한번 가셔서 현장 스님을 한번 느껴보고, 의정 스님도 한번 느껴보고, 해초 스님도 이제 한번 느껴보고, 그 의정 스님이 말씀하신 신라 스님들 몇 분은 아예 기구하는 걸 포기하고 날란다에 그냥 사시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런 다양한 이 날란다와 관련된 이야기들 직접 가셔서 한번 이제 느껴보시면 훨씬 더 불신도 생기고, 훨씬 더 내가 공부하는 사람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들게 하는 참 중요한 곳이다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오늘 날란다에 대한 요 간단한 이 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